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3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아침 도하 모든 신문들이 공시가 쇼크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공시가 쇼크,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 그리고 동아일보는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 중앙일보는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 이 보는 지역이 다 다르군요. 한쪽은 노원, 한쪽은 마포 이렇습니까? 한국 경제는 전국 공시가 쇼크, 1년 새 19% 급등. 이 19%는 아파트죠. 매일경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19% 급등, 52만 가구 종부세 낸다. 정말 어스스한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올린 정부의 행동은 폭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거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31만 가구에서 52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언론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종부세 폭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입은 한 푼 없는데 안 내던 건강보험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8,000명의 한숨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23%가 오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14년 전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죠. 노무현 정부에서 30번 가까이 나온 부동산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폭등을 하고 민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세금 폭탄은 없었죠. 100년 간다던 열린 우리당은 그때 난파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경제 파탄에 집 가진 사람들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집 가진 게 죄인가? 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큰 재산인 한국적 풍토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들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입니다. 어쩌다 집이 두 채가 되어 보유세만 1억이 넘게 나올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워낙 높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문정부는 집 가진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재산의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재산의 재분배입니다. 언론은 이 미친 집값이 문정부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의 세금 폭탄, 부동산 빵찜도 후하다. 그 사설에서 문정부 44개월 중에 40개월 동안 집값이 쉼없이 올라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78% 뛰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불과 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설의 한 구절이 오늘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주택 보유자들로선 황당하기 짝없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 피해자는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나 집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집값 양극화로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을 이처럼 파괴한 권력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이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틀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지 않았던 사과를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는 A4 용지에 적은 글을 담담히 읽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입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더니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의 촛불혁명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번 LH 사건이 전 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혁명, 그 말 정말 안 들었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자꾸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입맛에 맞게 수많은 법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었으면서 그는 입법 폭주를 하면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넣는 개정안은 왜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그 법을 만들 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걸 반대를 했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마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LH 지분 땅 투기 사건을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통해 촛불 정치인을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대통령이 짤막한 부동산 정책의 반성문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만은 맞는 말 같군요. 특급 논의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진수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3월 회기 중에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한다면서 의원 전수조사를 곧바로 진행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정치권 전체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파헤치는 부동산 투기 특검으로 번질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광명시형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특검은 어쩌면 우리 정치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 중앙일보 정치면 구석에 난 단독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서 선거 얘기 안에 문 선거법 지켰다는 선관위,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죠?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덕도를 갔습니다. 장관들과 이 청와대 비서들에다가 재판을 받는 중인 경남지사, 울산시장까지 갔으니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 명이 총 출동한 것입니다. 명분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란 걸 내세우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덕도 신공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역사에 남을 말을 남겼습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은 수많은 논쟁 끝에 이미 쓰레기통으로 처박힌 폐기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을 묵은 수건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졸속 처리죠. 야당은 당연히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반발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4.7 보궐선거를 41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며 이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죠. 그런데 그 답이 최근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공직선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 선관위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가덕도 신공항이 해당 지역의 현안이었습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히는 해석입니다. 공직선거법 구조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언론이 선거 지원용이라고 평가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서 한 말은 명백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심판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죠. 언론은 마침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원 중에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이 올랐다는 조혜주 상임위원과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 트위터에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썼다는 조승대 중앙선관위원이 거론됐습니다. 글쎄요, 만세 만세 만만세 옛날에 임금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작년 4월 총선 때 야당 후보가 내세운 민생 파탄 구호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든 적폐 친일청산 현수막은 허용한 것을 이중잣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4월 7일이 투표일이니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두 시장 선거는 임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은 시장 보궐선거인데 문 정부는 사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가담한 것도 보궐선거에 정치적 명분이 걸렸다는 초자의 반로입니다. 19조 5천억이나 돈을 푸는 4차 재난지원금에다가 국민 위로금을 약속한 것도 그렇습니다. 야당도 필사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당의 이낙연, 이재명 차기 주자도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는 오세훈, 안철수도 모두 개인적인 욕심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소명의식의 발로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야망이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솔직히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좋게 평가하면 권력의지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선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야당 인사들에게 그런 의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꾸고 말하면 절박함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간절함으로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걸 고민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4.7 선거는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다. 노 언론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단지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걸린 선거, 야당이 지면 재기불능인 선거라고 규정합니다. 정권 교체의 전초전이자 민심의 심판이기 때문이며 국민의 힘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선거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선생은 그래서 우선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일화에서 진 사람은 반드시 승자의 선거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야권을 대동단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당내 분파는 물론 외곽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응원까지 거론했습니다. 문 정권의 좌편향에 공포심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의 단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보수가 단합하지 않는다면 그 보수는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다. 반백년 넘게 정치를 지켜본 김대중 선생이 노 언론인이 어찌 이념과 정책의 중요함을 모르겠습니까?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가 이념으로 뭉치지 않으면 헛개비이며 개인적 야망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것은 이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괴물열차 좌파의 독단을 막는 일입니다. 미친 기차의 바퀴를 빼버리든지 기차가 달리는 선로를 뜯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SBS에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했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은 듣기에 따라서는 지나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가 시장이 되고 거기에 당 외곽의 다른 유력 주자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야권은 100% 분열된다.
이 말은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당 외곽을 거론한 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겠죠. 선거 후 합당이라는 안철수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자신이 주도하는 야권 통일을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이미지 정치보다 간절함으로 하는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LH의 정규직 직원 수가 3,000명 가까이 늘어난 게 드러났습니다. 6,589명에서 9,566명으로 는 것인데 두 차례에 걸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컸습니다. 1군 공기업 10개사 중에 가장 많이 정직원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공기업 평가 시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리 창출 실적에 높은 점수를 준 문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LH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여금도 받았죠. 청렴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높은 평가입니다. 이런 LH가 지고 있는 순부채는 무려 120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기업 부채는 결국은 국가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빚입니다. 정치는 이래서 대중에 아부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